러시아가 경제적으로 허덕이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 당시 노태우 정권에서 소련에 빌려준 차관 대신 러시아제 무기들을 받게 됨. 이게 불곰 사업. 이 시기에 러시아는 경제 사정이 극도로 나빠 차관 대신 무기를 주고 함정들의 유지비를 유지하지 못해 함정들도 막 팔아제낌. 이때 항공모함도 팔았음. 이거 사가려고 전 세계의 33개의 회사가 치열하게 경쟁함. 한국의 주 영유통이라는 중소유통업체가 키예프급 2번함 민스크와 3번함인 노보르시스크를 1995년에 고철가만 주고 사옴. 이 회사는 이것 외에도 수백 척을 고철로 사와 해체함. 고철값으로 톤당 170달러. 민스크호의 가격은 460만 달러, 당시 환율로 한화 약 37억 원, 노보로시스크호는 430만 달러, 약 34억 원 등 총 71억 원. 시기가 다르지만 국산 K2 흑표 전차 일대 가격이 50억 원이 넘음. 그야말로 껌값의 사엄. 민스크호는 항령 15년, 노보로시스크호는 11년으로 통상배의 수명을 30년이라고 할 때 비교적 신형에 속하는 배였음. 물론 항공모함이라서 유지비가 장난이 아니었다고 함. 러시아는 1년에 1억 5천만 달러의 유지비가 들어 건조 15년 만인 1992년에 퇴역시켜버림. 그래서 일찍 퇴역하고 러시아에서 애물단지로 가지고 있던 그런 항공모함이었음. 이거 들여올 당시에 KBS에서 다큐 만들면서 설레발치고 그랬음. 구입 비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익 이런 거로. 들여올 당시 우리의 족같은 주변국들, 일본, 중국이 이것을 개조, 수리해서 한국 해군에서 전력화할 것이라며 경계심을 감추지 않고 드러냄. 실제도 당시 한국 해군은 미군이 2차 대전 때 사용하던 구축함을 별 탈 없이 사용하고 있었음. 당시 일본은 NHK를 동원해 연일 민스크의 내부를 샅샅이 보여주는 다큐멘터리를 방영함. 일본 놈들이 다큐 촬영하며 내부를 찍었는데 고철로 판다는 배가 주요 장비가 그대로 있는 것을 보고 이것이 한국에 들어가면 군사용으로 될 수 있다며 보도함. 심지어 도쿄신문은 계약 체결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기도 전에 보도함. 일본의 집요한 문제 제기 그리고 일본의 로비 중국의 경계심, 러시아 관계당국의 기술 유출 반대로부터 자극을 받을 러시아 정부는 결국 고철 계약 당시 민스크와 노보로시스크에는 실탄을 제외한 전자장비를 비롯한 주요 고스란히 남아있었는데 NHK에서 다큐멘터리를 내보낸 이후 러시아는 주요 장비들을 폭파하고 철거함. 물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음. 일본이 그렇게까지 안 했더라도 나라의 군사력 핵심 기술이 총망라든 항공모함 주요 장비를 러시아 애들이 그냥 넘겨줬을 리 없다고. 맞는 말임. 그리고 중국의 케이스를 보더라도 중국 얘기는 밑에 적겠음. 아무튼 주요 장비 철거 작업 때문에 원래 인도 해주기로 한 기간보다 더 연기됐음. 인도 당시 우리나라는 위에 적었듯이 KBS에서 설레발치며 멀쩡한 모습의 항공모함을 기대했으나 예인선에 끌려온 항공모함의 모습은 여기저기 파괴된 상태. 우여곡절 끝에 한국에 들어온 민스크와 노보르시스크. 노보르시스크는 예정대로 한국에서 해체함. 포스코에서 해체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고철 속에 숨겨진 보물들은 활주로용 특수관이 발견됐음. 이를 역설계하여 이때의 학습 결과는 독도함의 건조 과정에 투입. 그러나 민스크의 경우 한국에서의 운명도 그렇게 순탄치만은 않았음. 해양오염 등을 우려한 지역 어민들 그리고 환경단체들, 이 정신나간 인간들은 해체 과정에서의 원자로 얘기를 했는데 인수한 두 항모는 핵추진함이 아니라 디젤식이다 등의 여러 반대로 민스크호는 해체 장소를 찾지 못해 마산과 포항, 군산 등의 항만을 떠도는 천덕꾸러기 신세로 절약함. 이 글 적으면서 다른 글 보다 보니 오유의 글 적은 사람이 민스크가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 도중에 비공식적으로 진해 해군부대 깊숙이 자리 잡고 해군이 항공모함 연구를 했다라는 카더라를 적은 얘기는 있는데 사실관계 불명. 민스크는 계속 여기저기 떠돌다 동남아 바다까지 떠돔. 민스크를 인수해온 주 영유통의 입장에서는 민스크를 빨리 해치워버려야 계약한 나머지 259척의 함정을 고철 처리할 수 있는다. 계속 미뤄지니 손실이 매우 컸었다고 한다. 사실 주변국들의 우려와는 달리 당시 우리나라는 항모기술의 습득에 대한 국가적 의지가 없었던 걸로 보임.
설사 항모를 만든다 해도 호위함으로 사용될 프리킷이나 구축함이 없었던 게 당시의 우리 해군력임. 물론 러시아 항모는 미국 항모와 다르게 자체 무기로 순양함급 병기가 탑재돼 있긴 하나 대신 활주로가 짧아져 헬기나 수직이 착륙기로 함재기가 제한됨. 이것보다 중요한 건 사실 항공모함 보유 유무. 어쨌든 해체가 어려워지자 주 영유통은 러시아 국방부와 수차례 협의 후 해상관광 호텔로의 용도 변경 허가를 받음. 때맞춰 터진 IMF 사태로 투자자를 찾지 못한 민스크호는 수입 3년 만에 결국 시 중국의 고철용으로 팔려감. 그러나 고철로 쓰이지 않고 민스크호는 대대적인 내부 수리 및 개조 작업을 통해 3만 평방미터의 넓은 공간을 자랑하는 중국 선전 심수어의 관광용 테마파크 시설로 변모. 이 테마파크는 2000년부터 영업했음. 여기서 다 끝날 줄 알았는데 테마파크 소유주가 2005년에 파산하여 2006년에 다시 152억 원에 팔려서 아직도 관광상품으로 쓰임. 이 충무공의 후예들, 이르면 2030년 항공모함 띄운다 김정욱의 밀토. 우리 해군의 항공모함이 우리 바다를 누비며 물쓸 틈 없는 해상방어력을 보여줄 날이 그리 머지않았다. 마침내 시행에 들어간 해군의 항공모함 도입 사업이 차질 없이 착착 발걸음을 옮기고 있어 계획대로라면 10년 후에는 태극마크가 그려진 항공모함이 바다를 지키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17일 해군에 따르면 대형 수송함2 도입을 위한 선행 연구는 현재 계획대로 잘 수행되고 있어 오는 2030년대 초반까지는 전력화가 가능하다. 해군이 도입하기로 한 대형 수송함2는 경항공모함에 해당한다. 우리 해군의 경항공모함을 어느 조선업체가 만들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가운데 현대중공업과 한진중공업, 대우조선해양이 수주 경쟁을 벌일 예정이다. 현재 해군은 대형 수송함 하이인 독도함 14,500톤을 운용하고 있다. 독도함은 길이 199m, 폭 31m, 최대 속력 시속 42km, 승조원 330여 명과 700여 명의 상륙병력을 태울 수 있다. 또 헬기와 전차, 장갑차, 트럭, 공기부양, 고속상륙정 등을 실을 수 있다. 지난 2005년 7월 독도함이 진수됐을 때 일본과 중국 등 주변국들은 한국이 경항공모함을 운영하게 됐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한국의 해군력 증강을 경계하는 모습이었다. 모습만 보면 독도함은 경항공모함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경항공모함이라고 하면 함수에 스키 점프대와 같은 갑판이 있어야 하고 수직이 착륙 전투기가 탑재돼야 한다. 독도함은 이런 모습이 아니어서 경항공모함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해군 역시 독도함은 경항공모함이 아니라 다목적 대형 수송함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해군이 운용하게 될 대형 수송함2는 독도함보다 한층 업그레이드된 함정으로 수직이 착륙이 가능한 전투기가 탑재된다. 대형 수송함2에 실리는 전투기는 미국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F-35B가 유력하다. 대형 수송함2의 이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대형 수송함은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섬에 이름을 붙이는 점을 감안하면 기존의 독도, 마라도에 이어 백령도, 연평도 등과 같은 섬 이름이 붙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대형 수송함2는 해군의 첫 항공모함인 만큼 의미가 있으니 국민 여론과 각계의 의견을 감안해 이름을 붙일 것이라며 필요하면 국민공모 등의 이벤트도 진행할 수 있다고 전했다. 우리나라는 수십 년 전부터 항공모함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뭔가 이렇다 할 성과는 없었다. 1990년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러시아로부터 항공모함을 도입했다가 전력화에 실패한 적이 있다. 항공모함 보유국 시도라는 해프닝으로 끝난 어처구니없는 사건이었다. 러시아의 항공모함이 한국에 들어온 사연은 이렇다. 러시아는 1991년 구소련이 해체되자 경제사정이 매우 안 좋아졌다. 이에 당시 러시아는 육해공군의 무기들을 해외에 팔았고 여기에는 항공모함도 포함돼 있었다.